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이 꼭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미 너무 많이 회자된 주제죠. 많은 사람이 믿고 또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바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믿든 믿지 않든, 심지어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모두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세상이 난리가 나겠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돌아보니 예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정말 힘겹게 써왔더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먹은 대로와는 달라요.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의도를 품는 순간, 그 의도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전체 시간선과 전체 시공간의 흐름이 우리를 그 의도가 향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끝이에요. 바깥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진짜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수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부자는 아니겠죠? 이건 사실 욕망입니다. 진실한 의도가 아니에요. 욕망이 생기는 순간 바로 따라오는 게 있죠. 정말 가능할까? 진짜 될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생기면 동시에 의심도 생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 차원에서는 나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곧바로 반대되는 생각이 솟아납니다.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러니 끌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도해 보고는 안 되네, 가짜네 하고 말죠. 다시 분석해 볼까요? 만약 내가 진심으로 원했다면 그건 술자리에서 취해 떠든 말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나는 100억 부자가 되겠다. 나는 언젠가 개인 제트기를 갖겠다. 이런 건 그냥 허세일 뿐일 수 있죠. 마음속에서 전혀 믿지 않는다면 끌림의 법칙은 당연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결심하고 진심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당신에게 너무 중요한 목표일수록 당신은 그 목표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고 곧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정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가능할까? 내 조건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곧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를 불러옵니다. 즉, 욕망이 생기자마자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에 중요성을 두면 불안감이 생긴다. 내부에 중요성을 두면 역시 불안감이 생긴다. 이걸 쓴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이걸 과도한 잠재력, 과도한 중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내가 아주 좋은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 집이 내 전 재산의 9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럼 어떨까요? 혹시 지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기둥이 썩으면? 혹시 집안이 무너지면? 끊임없이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유일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집이 100채가 있다면? 그중 한 채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해도 불안감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처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접했을 때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써보려고 했습니다. 가족 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니? 내가 4년, 5년 뒤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니? 그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니? 이건 사실 제 잠재의식 속 목소리를 그대로 꺼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실패하면 삶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작은 목표를 정하자. 예를 들어 1억을 벌자. 1억을 못 벌면 5천만 벌어도 괜찮지 않나?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작은 목표는 곧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작은 목표조차 이루지 못해도 반만 이루어도 꽤 괜찮잖아.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과도한 잠재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믿음에 대해 알아보죠. 정말 현실에서 통하는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믿음은 내 의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억지로 쥐어짜는 기압이 아니라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힘 빼고 흘리는 감각이죠. 믿음에 왜 의심이 끼어들까? 우리가 100억 부자가 되겠다라고 외치면 바로 뒤에서 정말 가능해?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외침이도가 의심이 서로를 상쇄하면서 에너지만 2배로 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더 크게 외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머리로만 외치는 주문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 잠재의식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중요성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미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과한 중요성이에요. 무언가를 너무 중요하게 붙잡는 순간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한 채뿐인 집이라면 금 가는 소리에도 잠이 깨지만 집이 100채라면 마음이 훨씬 가볍죠. 학교 규정, 시험, 지위, 결혼학벌 같은 사회적 기대는 우리 주위를 한 점에 묶어 거대한 진자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수록 그 진자는 크게 흔들리고 우리는 그 집단 관심 에너지에 끌려다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요성이라는 벽으로 만든 미로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정체 힘을 빼고 흘려보내기. 진짜 믿음은 내가 남보다 낫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해서 와요. 남들이 대가이든 노벨상 수상자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기쁘게 펼친다. 이 태도가 믿음의 뿌리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의도를 가볍게 놓아두는 상태. 그래서 진짜 믿음은 힘을 빼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집단 미로에서 나오는 법 실전 5단계. 마이크로 목표 큰 꿈은 두고 작은 목표부터. 100억 대신 이번 달 매출 100만 더. 오늘 전화 세 통처럼 중요성을 낮춰 시작해요. 연기 모드 규정 시험 압박을 진짜 인생 문제가 아니라 역할 놀이처럼 대하세요. 난 배우다. 이 장면을 연기하러 왔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 집단 관심 에너지 무시하기 모두가 달려드는 이슈 논쟁은 클릭 댓글 반응 금지. 밟는 순간 에너지 뺏깁니다. 아, 나의 에너지 뺏는 빨대네.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두기. 이미 달성된 감각 60초 하루 한두 번. 이미 이룬 듯한 기분을 1분만 느껴보세요. 억지 상상이 아니라 가볍게 스냅샷처럼. 몸의 감각 숨, 어깨에 힘 빠짐을 기준으로. 손은 일에 흘려보내기가 방치를 뜻하지는 않아요. 작은 실행을 꾸준히 연락 한 통, 초안 한쪽, 업로드 한 번. 의도가 현실이 되기까지 3단계 흐름. 낯선 이게 내 것이 될까? 멀게 느껴지는 시기. 허용 일상 속에서 가볍게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그 목표를 드린다. 어깨가 풀리고 숨이 깊어져요. 정상화 목표가 삶의 평범한 일부가 됩니다. 들뜸은 줄고 의심의 흔들림이 사라져요. 이때 이미 속으로 됐다는 잔잔한 확신이 깔립니다. 하루 루틴 예시 3분 완성. 아침 1분 오늘의 마이크로 목표 1개. 적기 중요성 낮은 것. 낮 1분 이미 달성된 감각 60초 어깨 힘 풀고 숨 느리게. 저녁 1분 집단 관심 에너지 체크 오늘 나를 흔든 뉴스말 시선 목록만 적고 반응은 끊기. 실패 다루기 게임 규칙 바꾸기. 이번에 안 되면 어때? 이 길도 좋고 다른 길도 좋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중요성 낮추기예요. 규칙을 바꾸는 순간 미로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비교 없이 집착 없이 내 의도를 가볍게 계속 드러낼 수 있는 힘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과한 중요성을 내려놓고 집단 관심 에너지를 밟지 말고 이미 이룬 듯한 감각을 짧게 자주. 그럼 흐름이 당신을 데려갑니다.